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도선풍수 신안계무령설 제34대 조언수작 박민선입니다. 풍수 만설 시간입니다. 오늘 만설 주제는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와 풍수입니다. 지난 7월 3일, 4일 날 조선일보에서 주최해가지고 제8회 아시안 컨퍼런스,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를 이틀간에 했습니다. 아시아 약 한 160여 명이 참석을 해가지고 그날 주로 미래에 효율적으로 살아갈 방법을 아마 모색한다는 그런 모임이었던 것 같은데요. 물론 오바마 전 대통령도 참석을 해서 기조연설도 했고 또 연설도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번에 그 컨퍼런스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정말 효율적으로 살아갈 방법이 어떤 내용이 있는가라고 한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나면서 제가 아쉬운 면이 너무 많고 저 풍수가의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방송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지난 시간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고발한다 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우리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을 고발했습니다. 고발을 무슨 내용으로 했는가?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풍수질이라는 것은 나라를 살릴 수 있고 국군을 융성하게 할 수 있고 국민의 안녕과 또 기업의 발전과 또 각 효율적으로 정책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새롭게 제가 밝혀낸 것을 국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한 것이죠. 저는 이미 이러한 사실을 오래전부터 제안을 했는데요. 이런 국민의 연구를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이것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일 지금까지도 이것을 제가 실질적으로 기사화도 시킨 바도 있고, 근데 아직도 이것을 활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흥망성쇠는 풍수지리의 영향입니다. 그런데 이 풍수지리를 활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 이 풍수의 그 자연활용법이라는 것은 인간의 삶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우리 대통령께서 혹은 우리나라에서 너무 이거를 활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우리나라에 악영향이 끼치게 되고,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국민이 고통스럽고 나라 발전에 지장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 풍수지리학을 검토를 한번 해봤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앞으로 우리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무엇을 가지고 국군을 융성시키려 하는지 저는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왜냐? 이 풍수지리학밖에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밝혀낸 것은요, 국민소득 30만 불 가능하다. 또 운을 개발한다. 인류에서 찾고 있는 모든 전 세계인이 인정하고 있는 운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풍수를 알게 되면 전문가가 양성화될 수 있다. 전문가가 효율적으로 많은 일을 하게 되고 또 그럼으로써 나라 발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 국가 정책을 효율화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보다 10배 이상 효율적으로 아주 근본적인 것서부터 우리 국민이 금방 이해가 될 수 있는 방법론으로 이런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 노벨상이 중요한 건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도 세계에서 인정받으려면 그런 노벨상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했는데 이런 것도 지금 관심을 안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풍수학적으로 보면 세계 평화의 산실이 되는 나라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지금 방법을 제안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자연활용법을 개발한다는 것은 이 풍수학을 과학으로 증명한다는 겁니다. 과학으로 증명해가지고 이 자연활용법을 세계화할 수 있다. 그럼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도 같이 잘 갈 수 있다. 이것은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연구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게 너무 허구한 얘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허구한 얘기 같으면, 그 논리가 없는 말 같으면 제가 하질 않죠. 왜냐, 이것은 자연 과학이기 때문에 논리가 가능한 거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인다 그랬어요. 아는 만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는 만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르면 말을 못하는 거죠. 제가 이런 엄청난 얘기를 하는 것은 이미 연구가 되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아는 만큼 듣는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대한민국의 목소리, 또 대한민국에서 보이는 것, 이런 것이 너무 할 말이 많습니다. 그렇게 들어보면 답은 이미 내릴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듣고 어떤 문제점을 듣고 보게 되면 그 답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 풍수지리학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제가 말하는 것은 어떤 근거가 있고 논리가 있다. 그러니까 또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대통령 집무실을 강화문에서 하겠다고 그랬는데요. 저는 강화문보다 더 효율적이고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연구한 사항을 이미 주간 한국에 2월 5일자에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보도를 보고도 청와대에서 그걸 다 보고 있었을 텐데요.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황당한 일이죠. 대통령 어떤 모욕적인 얘기나 하고 이래야 연락이 옵니까? 이 점잖게 얘기하면 안 오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고발을 하게 된 거죠. 사실 그 기사 나가고 워싱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동포한테. 그런 기사 나갔는데 청와대에서 연락 없었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되느냐 말이죠. 어떻게 그런 기사가 나가는데 청와대에서 연락이 없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그 양반이 이번에 경남고등학교 문재인 대통령이 13년 후배랍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경남고등학교 동문회에 전화를 해서 그 동문회에서 청와대를 전화해가지고 청와대에서 박미천 선생을 찾아보게끔 만들겠다, 얘기를 해보겠다. 근데 그 다음날 또 전화가 왔어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청와대에서 연락하게끔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연락 없어요. 그러니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고발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현재나 미래의 희망은 풍수지리학밖에 없습니다. 이 연구는 석가모니나 공자나 이미 예언이 되어 있던 것이고, 그 예언을 풀이를 다 된 것입니다. 풀이가 된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예언이 다 풀이가 되었다. 그리고 이미 500년 전에는 또 이런 연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또 예언을 하고 있었던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에 제가 이 연구한 사항은 여러모로나 우리가 지금 필요한 사항이고 나라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다라는 건 확실합니다.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연활용법이라는 것은요, 자연을 활용해서 우리가 우리 모든 인간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연활용법은 돈 안 들고 힘 안 들며 싸우지 않고 세계가 다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주 간단한 논리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보면, 역사로도 보면 정말 성공한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다 불행이 됐습니다. 제발
본 연구를 통해서 성공한 대통령이 탄생이 되고 또 대한민국이 성공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그런 탄생이 될 수 있는 것을 본 풍수연구로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전 국민께서는 이 사실을 이 자연연구를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께 전달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오늘 제가 주제가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 풍수라고 했습니다.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저는 아시안 리더십이라는 건 우리 아시아의 지도자들이 아시아의 어떤 대표되는 분들이 모여서 효율적으로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는가라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7월 3일, 4일을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가라고 제가 관심을 가졌는데요. 자, 여기 보시죠. 이게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 연설 대표자들이죠. 160명. 그리고 여기 또 오바마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통해서 각 대표자들이 연설하고 이제 이런 건데요. 제가 잠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 기대를 했던 게 뭐냐면, 리더십이니까 아시아에서 모인 사람들이, 뭔가 좀 새로운 것이 나올 거 아닌가, 무엇을 가지고 리더를 한다는 건가, 라고 기대를 했다가 보니까요, 그거 다 원론적인 얘기예요. 북핵 얘기라든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건지, 오바마가 이제 초불확실성 시대 진단과 네 가지 대안을 제시했는데요. 이게 리더십의 대안입니다. 첫째, 북같은 규범, 파괴자 통제하고, 둘째, 첨단 기술 혜택 모두가 나눠야. 셋째, 분쟁은 힘이 아닌 법치로 해소. 넷째, 가짜 뉴스 거르고 언론 키워야. 이런 얘기입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한 얘기인데요. 지난번 제가 오바마와 박민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렸죠. 그때 이미 저는 얘기했어요. 오바마 대통령하고 박민찬이하고 비교해서 오바마 대통령보다 제가 뒤질 게 없다 그랬어요. 뭐냐고 하게 되면은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을 했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이거죠. 대통령을 했지만 그건 법대로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미국을 운영한 것입니다. 새로운 게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박민찬이는 새로운 연구를 해가지고 세계 평화를 하게 할 수 있다. 각 나라가 국민소득 10만 불 이상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효율적으로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또 다 같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연구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박민찬이하고 오바마는 그렇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대통령을 했고, 박민찬이는 이런 위대한 연구를 했는데 어째 그 사람은 그렇게 미국 대통령이 됐고 박민찬이는 아직도 이렇게 있느냐. 그게 뭔 차이냐. 그게 바로 운의 차이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운.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기조연설 그리고 네 가지 대안 제시를 했다는 거 지금 읽어드렸잖아요. 이게 뭐가 그렇게 새로운 거냐 이거. 그 양반이 알고 있는 거 그대로예요. 사람이 이런 특별한 자리에서 말을 한 거는 그 사람이 그게 최대한 다 한 겁니다. 그게. 그 사람의 그게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거기까지다 말입니다. 새로운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박민찬이는 이런 바로 그거란 얘기죠. 운의 차이였다는 거죠. 그 사람은 운이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저는 운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연구를 했는데도 알아보질 못하고 있다. 이런 차이라는 것입니다. 풍수학의 결론이 운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이 잘 되시는 분들은 운이 그만큼 좋아서 일이 잘 되는 거고, 일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만큼 운이 안 돼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보게 되면 저 사람이 나보다 난 게 없는데 돈도 많이 벌고 출세에 했단 말입니다. 저 사람이 그럴 사람 같지 않은데 뜻밖의 저렇게 집도 여러 채가 부자가 됐고, 저 사람이 실력도 별로 없는 사람 같은데 당선됐거든요. 실력도 없는 사람 같은데 시험에 합격했어요. 떨어지면 뭐야? 아, 내가 이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떨어졌다. 그게 바로 운 차이라는 겁니다. 운. 여러분들이 그건 너무너무나 잘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풍수학에서 결론적으로 밝힌 것은 운을 갖게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음기와 양기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효율적인 것입니다. 자, 여기 또 제가 좀 이 컨퍼런스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이것저것 발표하는 걸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미래는 미래를 파괴하는 자가 아니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미래를 만들어가려면 어떤 그 미래를 위한 새로운 뭐를 모색을 해야지, 현재 있는 거 가지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도 미래 리더십이 아니죠. 새로운 것보다 현재 있는 것보다 과거보다 새로운 것을 밝혀내서 그것을 가지고 리더를 하겠다라는 것이 더 진실한, 더 큰 리더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그렇게 말을 했는데 없었던 얘기입니다. 알맹이 없는 그런 논리에 지나지 않았다 이거죠. 또 경제의 초불확실성도 우리를 비롯해 전 세계가 풀어야 할 또 다른 숙제라고 참석자들은 조언했다 그러는데요. 경제의 불확실성, 경제 초불확실성, 전 세계가 풀어야 할 또 다른 숙제라고 그랬는데, 이거 바로 저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경제가 뭐예요? 부자 되는 게 부를 형성하는 게 뭡니까? 풍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풍수를 가지고 우리는 부를 형성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자연을 활용해서 부를 형성하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는 별거 아니었다. 제가 보는 것, 박민찬이 제가 보는 것은 너무 허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얻은 게 뭐냐 이겁니다. 원론적인 얘기고 일반적인 얘기예요. 자, 이렇게 아시안에서 160명, 그래도 대표급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얘기가 그냥 밥 먹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사에 지나지 않았다. 행사로 다 그냥 끝났다 이겁니다. 얻은 것이 없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이 풍수라는 것은요, 진리라는 것은 세계 어느 곳에서 보든지 누구한테든지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적용시켜서 실하려는 좋은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이 참된 진리죠. 그런데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어느 곳에서나 누구에게나 정확하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연활용법이 전 세계 누구한테나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발표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이겁니다. 새로운 것을 발표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무척 아쉬운 게 있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이번에 주최했다고 그랬죠. 조선일보에 2주에 한 번씩 국군 풍수 칼럼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김비규 교수라는 사람인데 이번에 이런데 이 컨퍼런스에 발표자로 참석을 안 했더라고요. 안 했어요. 그 사람 자체는 아마 이게 참석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아마 본인은 모를 수도 있겠죠. 왜냐? 그런 연구를 못하면은요, 엄두를 못 내는 거죠. 왜 이런 기회에 김대규 국군 풍수를 칼럼을 쓰는 조선일보에 쓰는 사람이 왜 이런 데 못 나섭니까? 자기가 이런 강연을 하겠다라고 제안을 왜 못했죠? 국군 풍수라는 사람이 더더구나 조선일보에서 주최를 했는데 저 같으면은요 당연히 나갑니다. 제안을 하죠. 저는 이런 것을 하겠다. 이거 새로운 것? 이야, 이거 정말 엄청난 좋은 기회인데, 네? 김득유라는 사람이, 그래, 제가 늘 얘기합니다. 여러 번 제가 지적을 했고, 또 조선일보에다도 기고를 한 바 있습니다. 국군 풍수면은 국군 풍수답게 자기의 풍수를 연구해서 칼럼을 좀 썼으면 좋겠다. 맨날 역사적인 얘기, 자기 얘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역사적 얘기는 누굴 몰라요? 그게 어떻게 국군 풍수요? 과거만 얘기하는 게 어떻게 국군 풍수입니까? 이 풍수지리학은 미래 예측학입니다. 풍수를 해서 미래를 어떻게 밝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 예측을 한 것을 자기가 연구한 것을 발표를 할 줄 알아야죠. 칼럼을 이렇게 써야죠. 그런 걸 안 쓰면서 맨날 남의 얘기만 쓰는 게 국군 풍수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지적한 거예요. 오늘도 지적하는 게 그겁니다. 김득유 교수가 왜 거기 못 나가느냐가 못 나가느냐 말입니까? 이거 한심한 거예요. 풍수가로서는요. 이건 너무너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조선일보에서 정말 완전하게 제안을 해보십시오. 야, 우리나라에서 이런 걸 연구가 됐다? 박민찬 연구한 것 같이 말이죠. 백민찬이가 100개를 연구했다는 것 단 하나만 가지고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대환영받았을 거예요. 이번에 컨퍼런스가 대성공이었을 겁니다. 왜냐? 그 160명이 모이고 그 컨퍼런스가 이제 세계적으로 뉴스가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풍수지리학이라는 게 세계에 영향받을 수 있는 전 세계인이 행복하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론이 대한민국에서 연구가 되었다. 이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전 이런 것을 보고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제가 발표자로 나섰다면요, 정말 이번 기회에 세계의 평화를 이룩할 수 있는 방법론을 모색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세계 리더십이에요. 너무너무 좀 답답해요. 정말 화가 날 정도로. 그리고 이제 화가 나는 게 또 뭐냐? 조선일보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겁니다. 저는 조선일보 애독자입니다. 조선일보를 보면은요, 가끔 자기네 조선일보가 독자 1위, 지난번에는 125만 부, 매일같이 125만 부가 전에는 200만 부에다가 많이 주는 거죠. 그래도 2위 그 언론사하고 50만 부 차이가 난다 그러면서 자랑했어요. 조선일보에서.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언론사라면 왜 박민찬이 풍수연구를 왜 못 알아보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대통령한테 고발할 정도로 또 대한민국의 이런 제 이 연구를
수십 번, 수백 번을 했는데도 왜 조선일보에서 이걸 몰라보느냐 이겁니다. 왜 조선일보에서 박민찬이를 이 연구를 왜 알면서도 또 못하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알고 있느냐고요? 이미 조선일보 문갑식이라는 그 선임 기자, 지금은 월간조선 편집장으로 갔더군요. 그 사람하고 제가 3번을 인터뷰했어요. 그런데 기사를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하는 소리가 박 선생님, 박민찬 선생님 그 기사 나가면 박민찬 선생님은 대박납니다 이래요. 그러면 박민찬이 대박 날까봐 그 기사를 안 쓴다는 얘기인가요? 쓸 수 있는데 안 쓴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서 풍수를 뭐 안 쓴다 그러는데, 그러면 왜 이 말도 안 되는 참 한심스러운 그 김두규 그 풍수가 칼럼을 했습니까? 그리고 가끔 나오더라고요. 최창조 교수와 김두규가 아주 뭐 우리나라 풍수 가장 뭐 큰 학자라고. 학자라는 무슨 개똥구정이라고 학자요. 풍수의 원리 기초 상식도 없는데 내가 참 제가 일전에 한번 이 방송을 통해서 40분간을 제가 최창조 교수에서 우리나라 최창조 교수가 최고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양반에 대한 그 조목조목 그분이 한 거를 그대로 내가 반론을 해가지고 이렇게 풍수의 상식도 없는 사람이 우리나라 최고학자라니 이거 너무 부끄러운 얘기다. 이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의 풍수를 왜곡하고 있다. 이 풍수 왜곡이라는 것은요 아주 나쁜 행위입니다. 왜냐 풍수가 살 길인데 우리 국민이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 때문에 최고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지장을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발전에. 그러면 그 나머지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최고라는 사람이 그런데 조선일보가 열린 언론이 아니다. 더 이상 난 조선일보가 그렇게 실망할 수가 없어요. 참 저분은 뭐 어떤 정말 살이 꼈는지 막말로 뭐 무슨 부닥거리를 해야 되는지 이게 도대체 웬일인지 말이죠. 왜 조선일보에서 그 125만 부가 지금 나간다는데 그리고 조선일보들을 신뢰를 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제 기사만 한번 뜨면 거기에 보도만 한번 나가면 그 논리가 다른 사람하고 틀릴 거 아닙니까? 틀리니까 이것을 국민이 알아보고 했을 때에 제 이 연구가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 활용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발전은 물론 이 풍수학이 세계화돼서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 평화의 산실이 되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연구를 했어요. 저는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은요, 제가 이 연구가 이젠 조만간 이제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알려지게 돼서 우리 국민들한테 환영받고 세계에서 환영받을 때에 조선일보 그때 가서는 제가 인터뷰 안 합니다. 조선일보만큼은 안 할 거예요. 조선일보가 너무 괘씸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대표적인 신문이라는 게 언론이라는 게 뭐예요? 언론을 해서 언론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라 발전과 국민을 해서 있는 거지. 나라 발전과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분명한 연구를 확실한 연구를 해놨으면 그 사람들이 나서서 해야죠. 대표적인 언론이라고 그러면. 통사정을 해도 안 하니 앞으로 제가 두고 보세요. 조선일보하고요 인터뷰 안 합니다. 보시라고요. 이번에 뭐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가 성공리에 끝났는가. 맨날 언론적인 얘기. 예? 그 얘기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를 무슨 뭐 자랑 삼아서 뭘 이렇게 크게 주체해가지고 말이죠. 마치 얻은 게 뭡니까? 예? 조선일보 확실히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조선일보를 앞으로 이제 날카롭게 비평할 것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